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어디 할 차례? 저번에 그 경제론 파트 하다가 말았죠? 저번에 교재를 가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1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8로 가시면은, 어, 저번 시간에 117페이지까지 갔었죠. 그죠? 110페이지. 그래서 이 탄력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넘겨보세요. 전체 한번 틀을 한번 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09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9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면 양의 변화를 알고 싶죠. 정성적이었어요? 정량적이었어요? 정량적.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그 111페이지로 가시면 111페이지에 5가지 탄력성이 있었죠. 그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112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중요합니까? 대체제. 그 대체가 어떻게 할수록 탄력적이요? 많을수록. 그럼 용도 전환이 어떻게? 용이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장기일수록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잡으시고 양가로 5번에 대한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오른쪽에 박스가 있으면 세 가지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는데 단위 탄력적은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의 변화가 없죠. 그럼 탄력적하고 비탄력적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그럼 제가 비단 고가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비탄력적은 어떻다? 고가로 가야 되죠. 그죠? 그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많아요. 대체재가 적어요. 적으니까 선택의 폭이 좁죠. 가격 올려야 수입이 올라간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14페이지로 가시면 114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제가 왜 단비 장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기는 뭐죠? 비탄력, 장기는 탄력. 근데 공급만 그래요? 수요도 그래요? 수요도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길면은 그냥입니까?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니까 더 비탄력적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 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웠던 게 소득 탄력성이죠. 그죠? 소득 탄력성이 우리가 정상제하고 열등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걸 했었어요. 우리가 그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다. 그럼 열등제는 그냥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열등제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양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게 넘기시면은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교차 탄력성은, 자, 이게 이제 조금 저번 시간에 이제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요. 다른 재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빨리 진행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만약에 빌라 수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가요. 그럼 아파트가 들어가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시면 만약에 빌라를 샀다. 그럼 빌라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빌라를 샀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대체제입니까? 대체제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따보세요. 가격 대 수요. 근데 이게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입살로 값이 플러스면은 무슨 재라고 그랬죠? 대체제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대체제고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설탕. 그럼 설탕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얘와 얘는 그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그럼 마이너스면 무슨 제죠? 보완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다른 제와의 가격입니까? 다른 제와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의 가격이 상승하자 Y제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었대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제죠? 보완제가 되거든요.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넘기시면은 118페이지에 가시면은 118페이지에 가시면은 5번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탄력성에 따른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럼 상대편이 완전이었을 때 가격과 양 중에서는 한쪽이 변화가 없어요. 한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걸 찾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좀 탄력성에서 가장 좀 어려운 파트인데, 자,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공급이요, 완전히 서 있어요.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의 변화가 있어요? 양의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럼 자, 우리가 상대편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세히 보세요. 옆을 가격을 찍었어요? 밑에 양을 찍었어요? 양을 찍었죠.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손을 들어봐요. 안 들으면 떨어져요. 그럼 밑을 찍죠. 밑에. 다 찍어. 그럼 옆을 찍어요? 밑에를 찍어요? 밑에 찍는다는 건 가격을 찍는 거예요? 양을 찍는 거예요? 가격 찍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양을 찍었으니 어떻게 되냐? 탁 찍어버리니까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뭐의 변화가 없죠?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은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럼 우리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한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얘네들이 노리는 게 완전 탄력적이 될 수도 있죠. 완전 탄력적은 서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서 있었죠? 얘는 넌 누워, 넌 이게 누는 거예요. 얘는 누워라. 그럼 눕게 되면은 그냥요, 완전 탄력적이에요. 상대편이 완전 탄력적이거든요. 그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수평이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평이니까 어딜 찍죠? 옆을 찍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밑을 찍어요? 옆을 찍어요? 그럼 뭐의 변화가 없죠?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변한다면 안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가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뭐가 변할까요? 양이 변하죠. 그죠? 그래서 양이.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냥요. 어떻게 됩니까? 양이 변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만약에 이렇게 좀 한다면 좀 행동이 일 텐데,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도 그냥입니까? 원리는 같습니까? 같아요. 맞습니까? 어딜 찍으니까? 밑을 찍으니까. 그럼 공급이 바뀌더라도 그냥입니까? 양은 안 바뀝니까? 안 바뀌고 가격만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수요라 그래도 원리는 똑같죠. 그래서 공급이 움직이더라도 그냥요,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양만 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나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119페이지 가시면 위에 5번, 6번 있나요? 그럼 5번은 공급이 무슨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그 뭐가 변화가 없어요. 양이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상승하겠죠. 근데 6번은 어떻죠?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어딜 찍어요? 옆을 찍죠. 그럼 뭐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돼요. 가격.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확인 예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확인 예제에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확인 예제. 밑에 보시면은 확인 예제 하나 있어요? 4번하고 5번을 묶으시면 빨리 한번 풀어보시는 건데 어떻게 이제 풀어보냐면, 자, 우리가 다 그리진 않고요. 4번에 보시면 상대편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어딜 찍죠? 밑을 찍어버리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양이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그 몇 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은 바뀝니까? 바뀌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상승을 한다. 그럼 답은 어디 있죠? 4번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5번은 되게 친절한 게 하나만 물어봤어요. 5번은 너무 친절해서 그냥이야, 수요가 완탈이야. 완탈이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자, 일로 와봐요. 그냥요, 옆을 찍었어요. 뭐의 변화가 없죠? 어유, 뭐 변하기 변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친절하네. 그렇죠? 그럼 5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이해 가셨나? 근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그냥이야, 양은 바뀌어. 양은 바뀌죠.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겠죠. 이해하셨나? 그럼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야?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밑을 찍어. 뭐의 변화가 없다. 양. 완탈은요, 가격 변하지 않는 게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좌측을 보니까 지금 한 개가 완전히 누워있거나 섰으니까 하나가 불변인지 알겠죠? 근데 미치겠다는 거야. 좌측을 한번 봐봐요. 막 눈이 아파. 눈을 뜨게 떠봐요. 머리 아프죠? 따보세요. 더덜 시리즈. 그러니까 덜이냐 덜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원래는 양의 변화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가격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자, 들어볼게요. 좀 전에 괜찮았어, 그죠? 좀 전에 그냥이야 완전이었어. 완전이었죠. 아니 얘기해봐요. 완전이죠. 그냥이야 한쪽이 변화가 없어. 근데 얘는 큰일 났어. 완전히 아니야. 그죠? 그럼 도대체 뭘 배우고 있다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연습 게임 하고 있는데, 자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누우면요 완전 탄력적이죠. 맞습니까? 그럼 서 있으면 그냥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고 비읍을 이렇게 지어보시고, 자 이건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따라서 탈 이렇게 나도 초라해. 서 있으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뭐다? 비. 이쪽으로 가면 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 있으면 뭐다? 비. 누우면 탈. 서 있으면 비. 누우면 박남정식이라고 아시죠? 춤을 발견하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때 기울기를 배우셨어요? 기울기 배우셨어요? 공부 좀 하셨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이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탄력성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높이가 얘가 그냥입니까? 제일 높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기울기는 탄력성하고 반대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큽니까? 크거든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서 있는 정도는 커요. 그죠? 근데 여기 탄력성이라는 건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럼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럼 가격 변화를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돈이 오는 게 탄력성이 진짜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본인 알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건 탄력적이에요? 가판이 비탄력적이에요? 만만한 것은요.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성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극은 틀려요? 같아요? 같고 반응이 다르죠. 이게 학습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 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고요. 이거는요. 양의 변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양의 변화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지금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울기는 양의 변화입니까? 이게 서 있는 정도입니까? 서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정도라는 건 뭘까요? 가격에 대한 폭이에요. 뭐에 대한 폭이다? 가격. 이게 양이라면 탄력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양의 변화가 많은 거죠. 이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이 기울기가 큽니까? 크다는 것은 가격 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반대요.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양의 변화가 작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완만하죠. 그러면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탄력성이 어떨까?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를 기울기라고 하세요. 무슨 기?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 키. 서 있으면 키가 크지? 키. 재밌어? 키가 크지? 근데 기울기는 큰데 탄력성은 작다는 거죠. 반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봐봐.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를 얘기합니까? 양의 변화를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 머리 좀 어디로 퍼져? 탄수화물 먹으면 그냥이야 양이 퍼지는 거야. 양이 퍼져요. 맞아요? 연구한 거야 2시에 어저께. 자, 가만 있어봐. 좀 전도 좀 해. 전도 좀. 조용히 해봐.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진다고? 옆으로 퍼져. 탄수화물은 양의 변화예요. 근데 따라봐. 비타민 그냥이야 이 키가 커. 죽인다. 야 2시에. 자, 비탄력적이면은 키가 커. 키가 크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거죠. 가파르다는 것은 뭐의 변화다?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이야. 그지? 탄력적이면 탄력성을 먹으면 어디를 퍼져? 탄력적은 양의 변화를 얘기하고, 비타민 먹으면 키가 크지?
그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가격폭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탄력적은 그냥요 양의 변화가 커요. 비탄력적은요 가격 변화가 크다. 벌써 다 끝난 거지. 이제 할 게 없어. 내가 더 가르칠게. 아시겠죠? 이게 더냐 덜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아셨어?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 같아 반대야? 반대라는 게 이제 알아야 거미집에서는 이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론도 한번 가볼게요. 자, 야매도 가고 이론도 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비탄력적은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요? 그럼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토지 양이 부중성 때문에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그렇죠? 밑으로 찍겠네 이게. 뭐의 변화가 없는 거냐? 양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을 하죠. 그래서 가격이 어떨까? 급상승을 해버려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그냥요 가격폭을 얘기를 해요. 양의 폭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럼 가격은 급상승을 하죠. 이해 갔나? 그럼 여기에 갈수록 이제 비탄력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 쪽으로 바뀐다면은 가격이 어떻게 이제 바뀌냐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폭이 클 수도 있고 폭이 작을 수도 있죠. 그 폭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봐. 여러분들 이제 왜 저번 시간에 제가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두 개 다 올리려고 했죠. 뭐 교수님 끝난 거 안 끝났어요. 다시 올려보세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상승을 할 거냐? 어떻게 상승할 거냐? 그 다음에 양도 어떻게 증가할 거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할 때, 자, 가격은 어떻게 상승할 거냐? 양은 어떻게 증가할 거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럽니까?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져요. 맞아요? 자,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하기가 쉬워집니까? 그럼 가격 상승을 더하게 해요?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해요? 조절을 하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쪽이 공급이 상대편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탄력적일수록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지죠? 뭐의 변화가 많죠? 양의 변화가 많아요. 맞나요? 그럼 양은 그냥입니까? 양은 더 증가합니까? 더 증가하겠죠. 얘기해봐요. 근데 이게 눕히니까 가격폭이 적죠. 가격은 그냥이다 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비타민을 먹으면 키가 커지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이 가격폭이 큽니까? 가격이 더 상승해 버려요. 맞나요? 더 상승하고 양은 그냥이다 좀 덜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뀌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저자분은 가격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양도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덜하는 것은 폭이 작습니까? 폭이 큽니까? 크고요. 덜이라는 건 폭이 작죠. 자, 이게 3월달에 감정평가 시험 나온 걸 공인중개사가 뺏겨버렸어요. 그죠? 그럼 폭이 덜하는 건 폭이 작다, 크다. 덜이라는 것은요, 작다.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더 크게라는 것도 맞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저자는 가격만 해놓으셨으니까 또 한 번 더 할게요. 완전히 탄력적이면 공급이 쉽죠. 그럼 비탄력적 공급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거든요. 맞나요? 평지는 등산이 쉽죠. 근데 가파로스로 등산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완전히 가파르면 어떨까? 뒤져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비탈길 그러면 좀 덜 힘들어요? 더 힘들거든요. 그죠? 따라서 탄력 완만하죠? 그럼 더 힘들어요?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시겠습니까? 뭐, 교수님, 왜? 그것도 안 되면 없을까요? 따라서 비가더. 비가더라는 것은 비탄력적일수록,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이 나와야 돼요? 더가 나와야 돼요? 더가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비가더. 자, 갈 때까지 간다?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비타민을 먹어. 얘게 비타민 먹지? 키가 어떻게 해? 커요. 그 가격 폭이 더 크다는 거야. 그렇지?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져? 야, 그건 기억 잘한다. 그럼 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양이 더 커집니까? 양이 더 커져요. 양이 더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볼게요. 지금 118페이지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1번을 이제 1, 2, 3, 4를 가시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양이 없고 가격만 있어요. 뭐만 있다? 가격. 가격은 따르세요. B가 더. 무슨 뜻이야? 비탄력적은 가격은 더죠. 탄력적은 덜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공급 증가라는 게 있나?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따라서 B가 더.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락하겠어요? 더 하락하겠죠. 맞나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락해요? 덜 하락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B가 더부터 가세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어떻게 돼? 더 상승하고 탄력적일 때는 덜 상승하겠죠. 오케이? 자, 3번에 가시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상승해요? 더. 탄력적일 때는 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탄력적 나올 때는 어떻게? 덜. 비탄력적은 덜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저자가 양이에요? 가격만 얘기했어요? 가격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럼 가격만 얘기하면은, 자, 지금 볼 거 없이 가격만 얘기하면 탄력, 비탄력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비탈길은 그냥이야. 막 갚아라. 얘기 좀 해봐요. 갚아라요? 그럼 덜 힘들어? 더 힘들어? 그것도 안 되면 해봐. B가 더. 그럼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탄력이 나오면 만만하죠. 그러면 더예요? 덜이에요? 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뭐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이게 중요해요.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완만합니까? 그럼 어디로 퍼지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뭐가 더 많죠? 양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비탄력적은 서 있죠. 비탄력은 키가 커지죠. 그럼 뭐 폭이죠? 가격 폭이 크는 거죠. 맞습니까? 그 B가 더라는 자체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그죠? 맞아요? 탄력적일 땐 가격은 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데 양이야 지금 가격이야. 그럼 비탄력 나오면 뭐가 나오고? 더. 탄력 나오면 덜이 나와야 돼. 아따 힘들다. 아시겠죠? 그죠? 양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가격이지? 비탄력 나오면 더. 탄력 나오면 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격만 나온다? 양도 나온다? 양도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감정평가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덜하는 건 그냥이야 폭이 커져. 덜은 폭이 작아진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 문제가 이 공인중개사가 간평 문제를 뺏기고 있어요. 그 자체 폭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지긋지긋한 이제 수요 공급을 마치고 120페이지로 갈게요. 12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죠. 수요 공급은 여러분만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요 공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데 7문제랑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출제긴도 높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보시고 120페이지 마시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는 나온다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가장 이슈화되는 게 요즘 그런 거예요. 경기가 어떻게 갈까? 그럼 상승만 해, 하강도 해. 그럼 만변에 변해.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는 일반 경기가 나올까요? 부동산 경기가 나올까요? 부동산 경기가 나와요. 그런가요? 근데 일반 경기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배우기 위한 거고, 특히 좌측에 보충해 보시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이제 한 번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이라는 걸 아시죠? 근데 스태그네이션은 이게 불황이에요. 경기 침체. 그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안 좋다는 얘기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호황 속에 물가 상승해요? 불황 속에 물가 상승해요?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다. 이제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죠? 가져가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일반 경기 나온다. 우리 부동산 경기 나온다. 부동산 경기 나와요.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를 배우기 위함이죠. 아시겠습니까? 들어갈게요. 자, 일반 경기라는 자체는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다 얘기를 해요. 일반 경기 변동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경기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다음에 금융, 뭐 주식, 뭐 의류, 뭐 관광, 뭐 꽃, 음식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태리는 의류로 유명하죠. 하와이는 관광 유명하고 나라마다 틀려요. 그 나라의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은 다르죠. 서울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여의도 가시면 금융 주식이 있고 남대문 가시면 의류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총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가중치로 봤을 때 가중평균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경기가 항상 고정돼 있다, 변한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보이세요? 그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야? 바닥점이 저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순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로 가야 되니까 들어가 볼게요. 경기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상승만 해요? 하강도 해요? 계속 변하죠? 계속 꼭대기점을 무슨 점?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 바닥점을 무슨 점? 저점이라고 하죠. 그럼 평균 경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 그래요. 그죠? 호경기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올라가고, 여기를 후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여기를 이제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이라고 하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이 와요. 그럼 다시 호황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순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점과 정점 이 사이를 따라서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 변동은 기업의 설비 투자와 맞물려서 한 8에서 10년 정도 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점과 저점 사이가 있죠. 그걸 따라서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건 부동산 경기예요, 일반 경기예요? 이 재화는 일반 재화죠, 그죠? 그럼 호황이면은 이 칠판주기 생산을 줄입니까? 생산을 늘립니까? 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고용이 창출되죠. 근데 불황일 때는 그냥요, 이게 재고가 쌓여요. 실업이 늘어나죠. 주가 떨어지고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나? 근데 일반 경기 나와, 우리 부동산 경기가 나와. 부동산 경기 나오죠.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좀 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을 배웁니다. 경기 변동 특징.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우리 부동산은 건축 순환을 가지고 따져요. 무슨 순환? 건축 순환.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경기 갖고 따졌다고 학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상가예요, 공장이에요, 대주택이에요. 주거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주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고업용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가중평균에서 구하는데, 주기가 길어요. 우리는 한 17에서 18년 정도 깁니다. 그럼 주기가 짧다, 일반 경기보다 길다? 길어버리죠. 자, 들어보세요. 이 칠판 주기에는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바로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보다 조금 늦춰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철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일반 경기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돼서 호황 때 만드는데, 부동산은 주택을 착공해서 원가에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서 회복하기가 좀 느려요. 맞나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 오면서 각종 정책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거래가 확 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 일반적이란 말은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좀 앞서갑니까? 좀 뒤집니까? 뒤지는 게 깨까닥 뒤쳐지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죠. 근데 이게 타성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타성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계율을 타짜로 써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축하는데 한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와 같다, 다르다. 다른 특성이에요. 맞나요? 그럼 주기가 짧다, 길다. 길거든요. 2배 정도 길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이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스타트. 주기가 짧다, 길다. 길고, 진폭이 크죠? 그러면 진폭이 클 때자, 크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 타성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1, 2년 정도 늦춰지잖아요. 그럼 정점이 낮아요? 정점이 높아요? 높고 저점이 낮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특색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일산도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죠? 다르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차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순환 국면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는다.
명확하지 않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나왔어요. 그럼 불규칙하니까 반드시 후순환 쪽으로 갈까요? 선행할 수도 있을까? 선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불규칙, 불분명, 또 좀 불명확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강남의 집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옛날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을 올리니까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었죠. 그럼 전국에 독이 생겼습니까? 지역 쪽에서 전국 쪽입니까? 지역 쪽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드시다, 일반적이다, 일반적.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회복이 빠르겠어요? 회복이 좀 느리겠어요? 느리죠. 착공해서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그럼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느리다? 느려요. 느리고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긴 쉽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회복은 빠르다, 회복은 느리다. 느리고 후퇴는 빠르죠.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해지게 되면 올라가는 게 좀 빨라요, 좀 느려요. 내려가는 게 빠르죠. 정점에까지가 좀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요렇게 우측으로 그냥 했어요.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좋고, 해보세요. 우경사. 자, 어떻습니까? 우리 대칭이라는 자체가 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 돼 있죠? 비대칭성.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면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그냥입니까? 좀 뒤처집니까? 그죠? 근데 반드시입니까? 선행할 수도 있습니까? 불규칙적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금융기관을 봤을 때, 금융기관은 이자가 이윤이 있는 쪽으로 가겠죠. 자원이 배분. 우리가 좀 전에 일반 경기라는 걸 배우셨어요. 일반 경기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일반 경기가 좋으면 그럽니까? 이 칠판 중에 생산이 늘어납니까? 그럼 그냥요 공장 만들어요. 사무실 얻죠. 그럼 일반 경기가 좋으면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겠어요?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동시에 같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쪽 상공업용으로 가지 주거용 처리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죠. 그럼 금리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거용으로 돈이 흐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그냥입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는데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반대죠. 따라서 역순환. 반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공이 같은데 주거용이 다르다면 얘와 얘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얘를 아까 그냥입니까? 평균을 내야 됩니까? 평균을 내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회복이 느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이제 체크만 하세요. 120페이지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이게 총체적인 경제 활동을 다 합친 거예요. 주기가 상승 하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일반 경기 나와요? 부동산 경기 나와요? 그럼 밑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과 유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밑줄 쳐보세요. 맨 밑에 파란 색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를 구성하는 그냥입니까? 여러 부분 경기 하나입니까? 하나죠. 들어가죠? 그럼 일반 경기와도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파란 색깔을 보세요. 제가 보통 그냥입니까? 건축 경기를 얘기합니까?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 색깔이 여러 부분을 다 가중평균했고 협의는 주거용이고 상공까지는 광이고 토지까지는 채광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보세요. 어디에다가 이제 별표를 치시냐면 자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127페이지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가시면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자가 하시는 거 그대로 갈게요. 1번 부동산 경기는 타선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회복이 빠릅니까? 회복이 느립니까? 후퇴는요. 빠르게 나타나죠. 그런가요? 그럼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겠죠. 맞나요?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순환의 정점은 일반 경기보다 낮다. 정점은 높다. 높고요. 저점은 낮겠죠. 그래서 진폭이 작아요. 진폭이 큰 편이에요. 큰 편이죠. 그런가요? 3번 파란 색깔 규칙이에요. 순환국면이 불규칙이에요. 불분명하죠. 뚜렷하지 못하다는 거죠. 요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지역별로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유형별로 다르겠죠. 그렇죠. 5번 전국적에서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발생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가는 게 반드시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 뒤늦게 반응하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돼요? 아까 봐봐. 자, 일반 경기와 상고음용은 일치하는데 주거용과 일반 경기가 일치하지 않으니 얘와 상고음용은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요? 그럼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 오래 걸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가중평균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걸 합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주택을 생산하는데 바로바로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만큼 이제 회복이 좀 느리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121페이지로 가시면 121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박스에 보시면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아까 제가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그냥요 후순환적이에요. 후순환적이고 지금 121페이지 밑에 박스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순환은 상고음용과 일반 경기는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야, 아까 얘기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지났다. 그 다음에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역순환이죠.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기 전에 해야 되죠. 좀 전순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갖고 장난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요 후순환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요 일반적이에요. 불규칙이죠. 그럼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했습니다. 그러면 넘겨보세요. 대빵 중요한 게 124예요. 124. 여기는 이제 지금 거의 우리가 그냥 기본 안주만 먹었던 우리가 이제 중요한 메인이 있어요. 메인이 12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 4국면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거 시험 문제 거의 나와요. 중요해. 순환을 하죠. 몇 개의 국면이 있다는 거죠. 4국면이 있고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안정시장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4개의 국면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경기가 막 좋아요. 그럼 상향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막 가격이 오릅니까? 올라요. 맞아요? 그럼 건설회사들이 건축량은 어떻게 된다? 늘려요. 그렇죠? 막 늘리고 거래량도요. 공가율도요. 늘어나긴 못 늘어나요. 공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향시장은 거래가 잘 되니까 공가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이게 반대 지표를 냅니다. 무슨 지표를 낸다? 반대 지표를 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다시 할게. 상향시장은 그냥이야 아주 경기가 좋아. 가격도 어떻게 막 거래량도 공실률도 안 속네? 공실률로 나와. 그러니까 공실률 같은 반대 지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잠깐만. 4개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면이 4개 국면이 있다. 4개 국면을 각각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안정시장이라는 자체는 그냥 안정시장이 있다라고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안정시장은 지으면서 얘기하는데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위치가 좋은 규모 같은 경우는 어떤 역세권은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시장이에요.
순환 국면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순환 국면을 먼저 4개의 국면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경기 변동을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도 그냥이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죠?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라고 하죠? 정점이라고 하고요. 정점이라고 하고, 바닥점은 무슨 점이었어요? 저점이었죠. 저점입니다. 저점이었고, 평균 경기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넣으면 경기가 좋고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개의 국면이 아까 제처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황. 그래서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 그리고 상향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향 다음엔 뭐가 와요? 좀 컨닝 좀 하세요. 후퇴가 옵니다. 후퇴가. 그래서 개론이 안 되는 거예요. 상향 시장에 상향 다음에 하향이 오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명심하세요. 그죠? 상향 다음에 뭐가 와요? 하향하신 분은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하향은 안 와요. 왜냐면 얘네들 우리 게 후퇴가 와요. 뭐가 온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자, 지금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후퇴가 오는 게 보세요. 지금 여기 정점과 저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점, 자, 염리 의뢰인이면 의뢰인이 와갖고 정점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 투자하는 게 어디 선택하셔야 돼요? 저점이죠. 맞나요? 정점은 그냥입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파하고 있거든요. 이해 갔나요? 바로 하향이 오는 게 아니야. 다시 할게. 상향 다음에 뭐가 와요? 내는 안 오겠다? 자,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아시겠죠, 그죠? 하향이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후퇴가 와. 그죠? 20년째야, 나 강의가. 상향 다음에 하향이 온대. 그럼 내는 꼭 뱉더라고. 자, 후퇴가 와. 왜 그래? 중요해서 그래. 그죠? 후퇴. 여기가 하향이야. 여기가 미치겠어. 불황. 그 다음 여기가 하향이야. 그 다음 저점을 찍은 다음에 뭐다? 회복이 온다는 거죠. 회복이 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했죠? 두 가지. 확장이라고 하고요. 이게 내려가는 건 확장이었어요? 수축이었어요? 수축.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팽창, 위축했는데 요새는 확장, 수축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아까 호황일 때는 일반 지역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생산이 늘어납니까? 고용이 창출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근데 부동산 측정 지표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경기에 측정 지표가 3대 측정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다 기억이 들어가. 따라서 3 기억. 따라서 건축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축량. 그 건축의 양이라는 자체는 건축의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럼 공급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공급 지표로서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수요도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이라는 게 소비량이 수요 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수요도 늘어나야 된다. 그럼 그냥이 돼요? 가격도 올라줘야 돼요. 가격도 올라줘야죠. 가격 변동입니다. 그래서 자, 얘네 세 가지는 요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요. 그냥 이 세 가지가 움직인다 그냥 그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를 물어보는 게 중시 현상을 물어봐요. 중시 현상. 자, 지금 여기는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자, 갈게요.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직접 막 투기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작년에 좀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9.13 정책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면 그 실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9.13 정책 이후서부터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서울에 같은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때 강남에. 그럼 계속 그냥요, 올라가요. 기대심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막 올라가니까 매도자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럼 매도자 중시가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시가 된다? 매도자. 그 매도자는 팔려고 한다? 거래를 미룬다? 미뤄요. 안 팔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자꾸 살려고 하죠. 매수자만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럼 기다리는 사람을 꼬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나? 그럼 사람이 많으니까 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렇지? 난 이게 중요하다고 봐. 자, 누굴 꼬셔야 돼요? 매도자죠. 매도자가 안 팔거든요. 우리가 이 적은 쪽이 이 칼집을 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심리가 여러분들 잠실이나 이 강남 쪽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누구 중시죠? 매수자 중시예요, 매수자. 안 산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 그럼 요거는 무슨 중시다? 매수자. 그럼 살려고 그래?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 기다려요. 저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물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그 키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매수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매수자는 산다, 거래를 미룬다. 미뤄요. 매도자는 땡기려고 하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할게요. 여기는 그냥입니까? 이 가격이 다 올라갑니까? 여기는요. 내려가죠. 맞습니까? 자, 얼마나 피곤하시면 학자들이 글씨를 맞춰줬어요. 자, 할게요. 이쪽은 다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이쪽은요. 자, 갑니다. 매도는 떨어져요? 매도는 올라가요? 매수는요? 아픕니다. 죽는다. 오늘 왜 그래? 왜 이렇게 감탄을 하지? 평소 때는 확장은 어떻게 된다? 올라. 수축은 죽여.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호황은 불황은 죽인다. 전도 좀 해. 자. 죽인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자식들 말이야. 이 회복하고 후퇴가 반전이 되거든요. 이건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어요. 맞아요? 얘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제가 분명히 했지만 그냥입니까? 반대 지표를 냅니까? 반대 지표를 내요. 아시겠어요? 자, 상향시장 오히려 건축량이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잘 팔립니까? 잘 팔리고 오니까 공실률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요. 긴장하세요. 반대 지표를 낸다는 거죠. 반대 지표. 자, 우리가 이제 금리는 안 나와요. 근데 금리가 이 저자가 해놨기 때문에 금리는 그냥 할게요. 책이 있어서. 자, 우리가 봐봐. 상향시장은 건축량과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야 됩니까? 금리가 높아요? 오히려 낮아요? 낮거든요. 반대 움직여요. 금리도 반대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하향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좀 건축량이 줄고 거래량이 줄다는 건 돈 빌리기가 어렵죠?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잖아요. 맞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집이 비어 있는 게 이제 공가율이고요.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게 공실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나가기만 하면 팔리죠? 그럼 공실 공가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짝대기가 다 반대입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맞나요? 자, 여기 공실 공가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이 가격을 매겨버려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가 2년 전에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으면 자, 2년 전에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럼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 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따라서 비교 방식.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가격을 이제 매길 때 이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럽니까? 지금 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과거의 사례거든요. 그럼 내가 올라간다면 얘는 나한테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돼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이전은 나한테 무슨 가? 상한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손으로 보세요.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과거는 나한테 무슨 가다? 하한가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과거의 사례 가격. 사례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거는 내려가니까 과거는 무슨 가가 된다? 상한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반대 지표인 얘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근데 금리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공실과 과거의 사례 가격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반대 지표입니까? 반대 지표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시한다면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손 들어보세요.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늘어납니까? 거래량도요. 가격도요. 올라죠. 근데 공실률은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금리도 어떻죠? 낮다는 거죠. 과거는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제가 갈게. 자, 하향시장도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내려가죠. 근데 공실률은요. 높죠. 금리도요. 높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같이 움직이를 낸다? 반대를 낸다?
반대를 내요.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나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읽으면 되는데 시험장 가서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니까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거든요. 그 4개 국면에 순환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데이터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국면이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특수 국면이 있긴 해요. 이 특수 국면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가 보통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잖아요. 근데 시장 문제는 회복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뭐부터 나온다? 자, 우리가 아까 투자의 적기는 정점에서 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상향은 그냥입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후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투자의 적기가 아니죠? 그럼 저점이 투자의 적기라면 놓치면 회복도 투자의 적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모의고사 저점을 찍으시면 그냥입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따라오세요. 회상. 그럼 저점을 찍고 내가 투자했으면 아주 그 좋은 기분으로 회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따라오세요. 후하다. 따라오세요. 회상 후하.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책에는 뭐부터 나왔을까요? 회복부터 나왔네. 찾으셨어? 갈게요. 자, 밑에 124페이지 가시면 확장 국면 회복 시장 찾으셨습니까? 확장은 그냥요 올라가. 짤 때 올라가죠. 왜 아까 좋아하더니 왜 그래? 확장 올라갔죠, 그죠? 회복도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갈게요. 니은본을 보세요. 니은본을 보시면 제가 금리는 잘 출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회복 시장은 그냥입니까? 이 회복이 좋으니까 돈 빌리기가 쉽습니까? 그럼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인하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가시면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가요? 매수자에서 매도자,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리을번 갑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회복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가 되죠? 하한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거든요. 반전되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기준가가 돼도 돼요. 그래서 리을 회복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가가 되거나 무슨 가, 기준가가 되거나 하한선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경기의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 광역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죠. 지역적 개별적 이런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읍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회복시장은 반대로 공실과 주택의 공가율은 그럽니까? 점차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죠. 그런가요? 저점이 투자의 적기에서 놓쳤으면 회복도 투자의 적기가 되겠죠. 투자 투기에 대한 고개를 들고요. 상향 호황시장으로 갑니다. 자, 상향시장은 니은번 누구 중시죠? 매도자 중시죠. 여러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의 파란 색깔. 그 매도자는 그냥요 거래 시기를 어떻습니까? 거래 시기를 늦춰요. 매수자가 당기죠.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죠.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리을번 상향시장은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축은 내려가죠? 후퇴도 내려가죠? 짝대기가. 그럼 이제 기억번 갑니다. 자, 우리가 후퇴 시장은 가격 상승이 더디거나 거래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공실과 공가율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반대 지표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니은번 두 번째 금리도 그냥입니까? 상당히 높습니까? 높죠. 반대로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의 밑에서 두 번째 아까 회복은 그냥입니까? 좀 느립니까? 후퇴가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 갑니다. 자, 올라와 보세요. 후퇴니까 절 보세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가 되죠? 상한가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똑같은 기준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가가 붙긴 한데 참고하세요. 기준가가 되거나 우리가 상한선이 된다. 릴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매도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수로 바뀌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넘겨볼게요. 자, 비읍번 어떻습니까? 자, 후퇴 시장은 아까 금리가 낮았다 그랬어요? 금리가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상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하향 시장 갑니다.
니은번 갑니다. 자, 하향시장은 자 여기 봅니다. 절 보세요. 자, 즉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가 된다? 상한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게 되면 매도자 중시예요, 매수자 중시예요? 매수자 중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번 가시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하향시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확인 예제 문제를 보시면 확인 문제의 밑에가 2번 문제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확인 문제 2번이 틀렸어요. 자, 상향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직전의 국면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의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는 거죠. 반대 지표를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 안정시장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의 경기가 안 좋더라도 강남이나 종로 나가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까? 그럼 상업용 위치가 우수한 저보라든지 지금 역세권이에요. 여기가 역세권에 24평의 소형 아파트가 2억이라면 암만 불황이라도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그럼 이건 순환 국면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의 유형이죠.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그래서 다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입니까? 굉장히 안정이 돼 있습니까? 가벼운 상승이라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안정시장 보고 있어요? 얘는 부동산 경기에만 고려되는 시장입니다. 불황에 약하다, 불황에 강하다. 불황이면 잘 안 떨어지겠죠? 강하고요. 경기 변동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안정시장은 경기의 순환 모든 국면을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럼 안정시장은 유효수요와 같은 가수요예요, 실수요예요? 진폭이 안 크니까 평상시 꾸준히 거래가 되겠죠? 지지를 받고 안전하고 완만한 상승을 한다는 거죠. 3번의 별표. 자, 이게 중요합니다. 3번에 보시면은 자, 아까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2억이면 2년 전 지금 불황이라도 그냥 2억이겠죠. 그럼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신뢰합니다 라는 무슨 기준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사셨죠? 왜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차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거의 그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4번도 중개물건 의뢰의 접수와 관련해서 지금 그냥입니까? 지금 안정기입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매각 의뢰와 매입 의뢰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하겠죠? 이런 거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4페이지로 가시면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따라해보세요. 3 기억. 그럼 아까 공급 지표는 건축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요 지표는 거래량이고 가격은 보조 지표인데 그냥 그 세 가지가 있다라고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올라가야 돼요. 종합적인 게 좋아요. 중앙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판단은 측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회상후하로 그냥요 순환을 해요. 4개의 국면이 있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물어보는 거는 같이 움직이는 걸 물어볼까요? 반대 지표를 물어볼까요? 반대 지표를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을 봤을 때 상향은 그냥입니까? 경기가 좋습니까? 건축량은 어떻게 돼요? 공실률은요? 어머, 안 속네? 공실률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공실률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건 그냥 가격이에요. 과거의 사례 가격이에요. 지금이 아니거든요. 과거는 나한테 반대란 얘기죠. 상향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과거는 무슨 가가 된다? 하한가가 되죠. 금리도 반대지만 금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장애인은 아니지만 들어갈게요. 그럼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매도자 시장입니까? 그럼 건축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도 가격도 근데 공실률은요 더 낮아진다는 거죠. 금리도 낮아지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는 요 두 가지를 주의시켜 봐야 돼요. 맞나요? 자, 매수자 시장은 어떠세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하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이 줄어듭니까? 거래량도요. 가격도요. 떨어지죠. 공실률은요 올라간다는 거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높아요? 높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같이 움직이는 낼까요? 반대로 움직이는 낼까요? 공실 공가라든지 과거의 사례 가격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근데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에요? 순환 국면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위치가 좋고 역세권이라든지 요거 불황이 강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자 다음 시간엔 뭘 해드릴 거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21페이지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거기 펴놓으시면은 12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양가로 3번의 부동산 경기순환의 유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별표를 3개짜리입니다. 그럼 박스를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4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꾸 이제 이걸 자꾸 이론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경기가 순환을 합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계절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그냥요 방학 기간이 있어요. 그럼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럼 이건 순환이에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지 지금 알아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럼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